네, 우리가 접하는 뉴스의 태초부터 지금까지 뉴스 일대기를 쫙 살펴봅니다. 뉴스톱 김준일 수석 에디터, 최영창 한국경제 기자, 오늘은 박대기 기자가 개인 사정을 못 나옵니다. 그들의 전지적 시점으로 분석하는 뉴스 일대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항저우 아시안게임으로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병역 특례 일대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니, 논란을 방송에서 다뤄가지고 논란을 만드는 거 아닌가요 혹시? 아니, 약간 그것도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예. 일단은 열심히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몰래 어떻게 부유층 자제나 권력을 통해서 몰래 뺐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자기 노력으로. 그렇죠. 근데 그 기준은 어디까지 줄 거냐. 네. 결국 그거잖아요. 근데 뭐 논란을 당하는 당사자 입장에서 좀 억울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법이 정한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난 최선을 다했고 그거에 따른 혜택이다. 그렇죠.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지금 커뮤니티 이런 데서 특히 젊은 세대 이제 군대를 가야 하거나 갔다 온 사람들은 좀 덜한 것 같은데 가야 하는 젊은 친구들은 이거 너무 이상하다, 억울하다, 뭐 이런 좀 반응이 있으니까. 특히 이제 종목마다 좀 갈리는데 e스포츠 같은 경우에 e스포츠가 이제 스포츠가 아닌 것 같거든. 예, 와 이렇게 띠디디 오락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스포츠로 일렉트로닉 스포츠라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이거는 진짜 뭐 논란 뭐 저는 어떤 입장을 내셔도 다 이해가 돼요. 뭐 이게 그렇죠. 뭐 문제가 있다 아니면 이게 무슨 문제냐. 그런데 이제 뭐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e스포츠가 스포츠가 아니라고 이제 주장을 해왔던 그게 이제 스포츠 협회나 이쪽에서 얘기했던 게 땀을 흘리지 않으면 스포츠가 아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해왔어요. 예, 땀을 흘리지 않으면 스포츠가 아니다. 자, e스포츠 뭐 롤 같은 거 해도 진땀이 납니다. 손에 땀도 나고요, 진땀도 나고요. 자, 그런 식으로 하면은 사격하면은 땀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아니 근데 그건 집중력이 굉장히 필요하거든. 아니 e스포츠는 진짜 집중력 장난 아니에요. 필요한 게 제가 그러니까 필요하다. 엄청나게 필요하죠. 뭐 다른 뭐 어떤 게임이든 어떤 스포츠든 다 고도의 집중력과 거기에 최적화된 어떤 그 근육이 됐든. 그게 뭐 이게 예를 들면은 e스포츠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하도 이거를 연습 많이 해서 손목 터널 증후군이 일상적으로 달고 다녀요. 그 사람들도 일종의 부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테니스 거는 엘보 오는 것처럼. 예,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그래서 e스포츠가 스포츠가 아니다라고 뭐 주장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기준이 굉장히 뭐 그렇다는 건 아니고. 모호해졌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굉장히 고도의 피지컬과 고도의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건 사실이고요. 그 전에 이제 바둑도 있긴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바둑이나 e스포츠까지면 또 몰라도 이게 가만 보니까 무슨 카드 게임 뭐 이런 것도 갑자기 카드 들어가고 게임도 있었지. 무슨 모 대기업 회장님 부인 되시는 분도 막 이번에 국가대표로 나서고. 그랬어요? 네. 그리고 굉장히 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이것도 스포츠다 하면서 국가대표로 나가고 만약에 이 선수들이 거기서 금메달 따면은 갑자기 짜잔 하고 병역 혜택을 받는 거예요. 좀 그런 게 있고 사실 좀 지금은 좀 오래됐지만은 승마 같은 경우에 특히 좀 돈 있는 분들, 돈 많은 분들 사실은 자제. 지금도 승마는 뭐 돈이 있어야 돼. 한화 삼남께서도 이제 그때 도하에서 금메달 딴 다음에 합법적으로 병역 면제를 받았잖아요. 좀 그런 게 있었고. 김동선 부회장. 김동선. 그래서 이번에 스포츠 중에서 좀 눈에 띄었던 게 스트리트 파이터 우승했거든요. 40대예요. 그래서 병역 혜택을 뭐 이제 안 받았습니다. 당연히 이제 군대를 갔다 오는 사람이죠. 뭐 사실 그래서 e스포츠나 이런 특수 종목에는 오히려 나이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브릿지 이번에 뭐 메달은 없었지만 브릿지에는 심지어 70대가 국가대표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거를 뭐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야에는 그 분야에 맞는 나이대와 숙련도와 막 이렇게 필요한 거라서 이거를 일괄적으로 뭐 병역을 뭐 위해서 했네 뭐 이게 뭐 억울하네 이렇게 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근데 뭐 하여간 주전으로 열심히 뛰었던 선수들은 뭐 종목에 관계없이 그냥 받는 게 합법이고 당연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경기를 한 번도 안 뛰고 병역 혜택을 받는 선수들도 있습니까? 그렇죠. 이번에 야구 대표팀의 경우는 그 투수의 곽빈, 지금 두산 베어스 소속의 곽빈 선수가 있는데 몸 상태가 좀 안 좋았어요. 가서 이제 던지고 싶은데 물론 이제 우리나라 뭐 문동주, 곽빈 원투펀치 이래가지고 기대를 모았는데 본인 컨디션이 안 좋아서 나가봐야 어차피 팀의 전력에 도움이 안 되니까 엔트리엔 들어있지만 경기에 못 나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결승전까지 한 경기도 못 뛰고 돌아와서 금메달은 받고
병역 혜택은 받으니까 이게 이제 뭐 언론 기사 제목부터가 이제 무임승차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는 거죠. 팬들이 가장 조금 더 좀 열분을 토하는 거는 특히 이제 이런 단체 종목들. 예. 근데 원래 회사에서도 그 20%만 일하잖아요, 사실. KBS는 그럽니까? 20%밖에 일 안 합니까? 아니, 그 경영학에 나와. 경영학에 나오는 그 제 이론을 말씀드리는 건데 20대 80으로 일을 하다가 20%를 다시 뽑아요. 다시 뽑아서 어떤 조직에 넣어놓잖아요. 그러면 또 그 안에서 20%만 일해. 예, 그게 이제 조직에서 이 우연치 않게 열등과 우등이 가려지면서 예. 주도에 나가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지. 그렇죠. 예. 뭐 이제 직책이 또 이제 잘 그렇죠. 뭐 만든다, 사람 만든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예. 요 무임승차는 예전에 가장 논란이 됐던 게 뭐냐면은 2012년 영국 런던 올림픽이었는데 그때 축구 경기였거든요. 한국과 일본의 축구 이제 동메달 결정죠. 예. 근데 이제 올림픽이니까 동메달만 따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의 규정은 무조건 뛰어야 됐어요, 선수가. 예. 그라운드를 밟아야지만 면제가 되는데 그때 이제 경기 종료 4분 전에 김기희 선수가 투입됐어요. 한 번도 이제 투입을 안 하다가 그래서 4분 뛰고 4분 저녁 뭐 이렇게 4분. 그래서 아예 지금은 바뀌었어요. 그래서 로스터에만 들어가도 전혀 뛰지 않아도 그냥 해주는 걸로 이게 왜 논란이 되고 막 일부러 오히려 그러니까. 경기력 저하를 부를 수 있다. 그렇지, 뭐 무리하게 다 골고루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비 로스터로 이제 데려간 선수인데 뭐 그런 것도 있어서 그래서 방금 얘기했듯이 지금 그 누구죠? 곽빈 선수가 이제 등에 담이 온 건데 뭐 그 선수라고 담이 오고 싶어서 왔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렇지. 그걸 과도하게 비난하는 것도 조금 그렇죠. 예. 그게 무엇이 공정하냐는 사실은 영원히 끝나지 않는 논쟁이고 공정하다는 착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예. 책 제목도 있죠. 예. 공정하다는 착각을 버리셔야 되고 이게 지금 군 복무를 대체를 하는 건데 어떻게 전혀 안 가는 거예요? 무슨 기초군사훈련은 받죠? 네, 4주 기초군사훈련은 가고요. 544시간 그 봉사활동을 채워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봉사활동 제대로 안 해서 국정감사 때 굉장히 또 한번 지적이 된 바 있어가지고 또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 하여튼 이런 것도 요즘에는 이제 병무청이든 문화체육관광부 등 좀 꼼꼼히 이제 보고 있고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뭐 군대 안 간다 이렇게만 치부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많습니다.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그것도 군대냐 뭐 이렇게 이제 분명히 이야기를 하시죠. 일상생활을 하면서 봉사활동 하다 보니까 이제 유럽파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뭐 국내에 들어오는 기간에 할 수도 있고 맞아. 요즘에는 코로나도 있었기 때문에 줌으로 유소년들한테 뭐 강의해주고 이런 것도 이제 시간을 채워주더라고요. 봉사활동이 그렇죠. 네. 뭐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으니까 사실 뭐 내무반 생활에 비하면은 훨씬 낫지 않냐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당연히 하죠. 그런 거는 있지. 근데 이제 현재 군 복무 중이다, 상무에 있다. 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기 전역합니다. 그냥 나오는 그래서 거야? 이번에 진짜 좋겠다. 뉴스가 나왔는데 그 입대일에 축구가 이번에 금일에 났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5명이 입대일에 받아놨어요. 그러니까 아직 입대를 안 한 상황인데 이 사람들도 다 병역 특례가 됐고 한 선수는 지금 상무에서 발탁됐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도 이제 조기 전역하는 그래서 상무가 지금 축구 상무가 비상이 걸렸다고 6명이 자원이 없어져가지고 결승골을 넣은 조영욱 선수인데 그 한일전에서 이제 악착같이 넣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물론 이제 뭐 본인의 그거 전역 때문에 의식한 건 아니겠지만. 열심히 뛰었겠지.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결승골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본인이 결승골 넣고 본인이 전역 신고하고. 근데 외신에서 예전에 분석도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 선수들은 왜 이렇게 열심히 뛰냐, 쟤들은. 인센티브가 하나 더 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 분석 기사가 나올 정도로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인생의 황금기 같은 그 피지컬,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가장 좀 왕성할 때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조금 많이 이제 조금 해가지고 혜택을 받아서 이게 돈으로도 연결될 수가 있고 본인의 커리어나 그러다 보니까 정말 진심으로 뛴다. 아니 근데 제 기억에 아시안 게임 금메달은 병역 특례가 안 됐었는데 언제부터 된 건지. 병역 특례 자체는 한참 위에 올림픽 아니었어요? 원래는? 아니요. 그게
오히려 예전에는 이때면 세계 대회 같은 것도 다 병역 특례를 주다가 너무 많이 받으니까 줄인 거예요, 사실은. 줄인 겁니까? 줄인 겁니까? 그래서 잘못 알았나? 올림픽 3위, 아시안 게임 1위 이게 1990년부터 그렇게 된 거고 90년부터. 그 전에는 아시안 게임에서도 2위인가 3위인가 해도 그러니까 이제 병역 혜택을 줬어요.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스포츠를 너무 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더기로 너무 쏟아져 나오니까 이게 수백 명이 되는 거구나. 수백 명이 되다 보니까 이제 문제 제기가 일어나 가지고 그런데 이제 더 논란이 됐던 거는 이게 병무청이나 이런 데서 땜빵식으로 그 급조해서 이제 만든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2002년 월드컵 축구 4강 규정이 없거든요. 4강 야타 면제. 그리고 2006년에 WBC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도 야구 4강. 이것도 우승도 아니고 그냥 야 미국 종주국이 미국을 이겼어. 야 군대 면제. 막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때는 막 야 잘했다 그랬는데 기분 좋아서 국민들도 사람들이 기분 좋으면 그러니까 면제. 그때 이제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2002년 월드컵 끝나고 그 단체로 무슨 막 세레머니 같은 거 할 때 그렇죠. 홍명보 당시 주장이 공개적으로 우리 후배들 좀 병역 혜택을 좀 주시면 어떻겠습니까라는 식으로 하니까 이게 여론이 막 가자 막 쏠리더라고요. 포퓰리즘이구나. 근데 이제 축구가 하니까 야구도 우리 엄청난 업적을 이뤘는데 이거 왜 안 되냐? 우리도 해달라 이렇게 월드 되는 베이스볼 거고. 클래식. 근데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늘 비교가 되는 게 기준이네 기준. 이제 BTS 그렇죠. BTS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BTS는 레벨이 다른데 국위 선양으로 따지면 이건 엄청난 건데 왜 BTS는 이렇게 해도 안 해주고 그래 또 이제 이게 채용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뭐 문화예술계에서 뭐 국제 무슨 콩쿨 이런 거에서 콩쿨. 뭐 2위 그리고 국내 콩쿨에서도 만약에 1위를 한 경우에 이걸 병역 혜택을 주고 있어요. 그렇지. 그렇다 보니까 아니 왜 BTS 이런 맨날 비교가 되는 게 BTS는 가는데 이거는 뭐 좀 이상하다 형평성이 맞지 않지 않냐 이런 지적들이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는 하네. 사실은 BTS는 줬어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1973년에 병역 의무의 특례 규제에 관한 법률 병역 특례법이 만들어졌는데 거기 딱 요거예요. 국위 선양, 문화 창달 요거거든요. 국위선양 문화창달 다 있지. 아니 뭐 최경영도 지금 국위선양 할 수도 있어. 아니 이건 인터내셔널리. 국위선양이라는 게 국제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BTS는 제가 보기에 예수와의 BC와 AD를 나누는 것처럼 BTS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한국 대중문화는. 진짜로 그 정도는 한 거예요. 그러니까, BTS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는 거죠. 사실은 또 하나의 저는 결정적인 이거는 우리나라가 이제 국위 선양을 뭐 상을 주고 이렇게 할 정도의 후진국이냐. 저는 이 생각이 사실 많이 들어요. 그것도 또 맞는 말이네. 이게 더 이상 뭐 그거 옛날에 못 살거나 조금 나라가 사람들이 모르고 사우스 코리아 모르고 노스냐 사우스냐 맨날 물어보고 뭐 이럴 때나 이게 뭐 국위 선양 이런 거지. 지금 전 세계가 다 아는데 그리고 뭐 G7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게 아직도 국위 선양으로 뭐를 줘야 돼? 아니 그러니까 근데 여전히 분단국이고 여전히 분단국이고 잘하는 청년들 그래 너희들은 그냥 뭐 개인적으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버는 거겠지만 너희들은 헐헐 날아서 자유롭게 살아라라는 어떤 국민들의 어떤 따뜻한 마음, 팬들의 마음 이런 거에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오히려 좀 스포츠 팬이나 뭐 BTS 팬이나 거꾸로 이런 시각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많이 존경받고 좋아하는 팬이 많은 사람이 군대를 가고 병역 의무를 다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더 오히려 이 병역 이 의무 자체가 더 빛나는 거다.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노블리스 오블리주 뭐 이런 걸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완전히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왜 이렇게 귀가 얇아 오늘. 이것도 맞는 말인데요. 이것도 맞는 말이야. 여러 가지 이게 정답이 없는 문제. 이거야말로 진짜 정답이 없는 문제라 다 의견을 좀 존중할 필요는 있어요. 그래 그럼 누가 군대 가? 그 군대도 신성한 국방의 의무지. 사인은 2번 갔잖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산업복무요원 그거 했다가 그 군생활 제대로 안 한 거 적발돼서 2번 갔습니다. 진정한 애국자인가요? 여기까지 뉴스 일대기 뉴스톱 김종일 수석 에디터 최영창 한국경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4분입니다. 이 시각 출근